네, 4월 4일 좀 상승세로 출발한 증시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채기 전문가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시장이 좀 좋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을 좀 보면은 대형주만 지금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중소형주는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조금 대형주가 좀 가줘야지만이 우리가 또 시각적으로도 딱 눈에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러지 않고 중소형주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중소형주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 종목과 또 하락 종목을 비교했을 때 상승 종목이 496개고요. 그다음에 하락 종목이 30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파란불이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했을 때는 빨간불이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상승하고 있는데 중소형주가 상승하고 있어요. 대형주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했을 때 상승 종목이 678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락 종목이 615개가 나오면서 양 시장 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 시장에서도 3대 지수들이 다 상승을 했죠. S&P 500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도 3대 지수가 지금 다 상승으로 좀 마감했는데,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표가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인 부분이었죠. 실업률이 3.6%까지 떨어짐으로 해서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그동안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벽대를 밑으로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도 좀 개선이 된 그런 부분이죠. 지난번에 미국이 6개월 동안 100배를 비축률을 방출하겠다 했는데,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에서도 비축률을 추가로 반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시장이 미국 3대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시장 어느 정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장이 다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안 좋은 이야기들도 조금씩 있죠. 보시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 협상에 대한 부분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또 러시아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우크라이나 부분이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주의 그 유료 저장고를 좀 공습했다. 그래서 이것이 협상이 관료될 수 있다라는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2년물과 10년물 국제 수준이 다시 또 역전된 그런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은 이야기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3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안 좋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좋은 이야기는 10가지로 정보가 나온다고 하면은 7, 8개는 안 좋은 이야기, 나머지는 이제 좋은 이야기였는데, 제가, 주식시장은 다수의 가는 길보다는, 또 소수의 가는 길이 정답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에 대한 부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빠졌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도 시가 좀 낮게 닫고 지금 끌어올리면서 코스피가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여기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단기적으로 올라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숨고르기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인 모멘텀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8년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과 많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2008년도에 시장이 고점 찍고 나서 장기적인 하락세가 나왔죠. 재작년 3월 때까지 장기적인 하락세가 나왔지만은 중간에 보면은 이런 반등이 나옵니다. 국내 시장도 제가 3월 달에 연결하면서 이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은 A상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 달부터 해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수치상으로는 3,000포인트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3,100포인트까지. 그래서 3,000포인트는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3,100포인트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3,000에서 3,100까지 좀 보시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최근에 지난달에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보면은 지난달에 3월 달에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뭐 종가 기준으로 해서 2.17%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부분은 살짝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숨고르기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동안에 내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종목들 아마 조금 올라가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따라가지 못했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조금 주춤해서 숨고르게 나온다 하면은 저가 매수로 잡으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조정을 준다거나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000에서 3,100까지는 우리가 한번 상방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한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살짝 좀 올라갔다가 옆으로 조정을 주고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조정을 주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예시로 자 이렇게 강지로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해서 엠파동을 주고 갈 것인지, 또는 살짝 이렇게 한 5도 정도 올렸다가 비슷하게 올렸다가 이렇게 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많이 올라갔다가 어때요? 약간 숨고르게 나왔을 때 저가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역조정을 주고 바로 간다 그러면은 빠르게 어때요? 고점들을 박스권 돌파하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단기적인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옆으로 주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주고 갈 것인지, 옆으로 가면은 아마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서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으실 텐데,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고 해도 겁먹지 마시고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들, 매수 못했던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975에서 1000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은 더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975에서 1000까지 코스닥을 좀 보면서 여러분께서 마음 편하게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시장을 신경 쓰다 보면은 종목을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좀 아쉬움이 좀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시장에 이제 주요 이벤트가 있는데, FOMC 의사록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죠. 7일 오전 3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제 3월 달에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제 주목이 좀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빅스텝 0.5% 50pp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어떻게 시장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FOMC 회로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그런 1분기 잠정 실표가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목요일인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는 다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야지만이 코스피 시장은 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7만 전자가 깨지면서 현재 68,900원까지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68,800원까지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상 이제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은 2021년도하고 그다음 2022년도 전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75조 823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21년도 1분기에는 65조 정도 나왔었고 그래서 전년 분기 같은 1분기 대비해서는 38.85%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런 수치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을 좀 보면은 죄송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4.82%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영업이익을 좀 보면은 올해 1분기에 한 13조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해 지금 1분기에 보면은 한 9조 정도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한 38.85%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지금 지난해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또 실적을 좀 발표를 좀 앞두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돌려 세우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됐지만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단기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또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대부분 좀 주가가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좀 좋아지는 흐름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고 실적도 지금 감정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8,300원 지난해 10월 달에 그 가격 깨졌다라 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LG전자도 뭐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뭐 하루 정도 LG전자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LG전자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그건 보시면은 자, 작년에 한 1분기 이 가격대의 좀 수치를 좀 보면은 한 18조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 이번에는 한 19조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이 살짝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영업이익이 살짝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원자재 이런 부분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매출액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여행주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올해 안으로 해서 국제선 항공편이 2019년 이전 수준의 50%까지 복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주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4.23% 상승하고 있고 AK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3.08% 지금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공주뿐만 아니라 이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뭐 패션, 의류 쪽도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쌍방울이라든가 이것은 뭐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고 뭐 진도라든가 원풍물산은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식료 쪽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경제 활동 재개를 해서 시간이 이제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원수도 증가를 하면서 외식이라든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외식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주류 쪽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하이트 진로라든가 롯데 칠성 같은
이런 음료들의 1분기의 그 합산 매출액을 좀 해보니까, 증권사에서 통계를 해보니까, 15조 5,853억 정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1,684원에서 1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의 실적들이 생각 외로 양호하게 좀 나오는 것은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산에 대한 곡물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진로라든가 롯데 칠성 등 그다음에 과자 회사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혜태 제과식품이라든가 크라운 혜태라든가 이런 음식료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테마들 좀 보면은 지금 일본 제품 구매 운동 관련주 이게 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아니죠. 쌍방울이라든가 비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해가지고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꺾이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꺾이면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한 해가 지금 되는 게 현대사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해서 상한가 갔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26%까지 갔다가 지금 어때요? 오늘 또 지금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요거 14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지금 절반 정도까지 어때요? 순식간에 손실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반드시 급락이 그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나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오늘 좀 터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주들이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도 양호한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 사업에 좀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 이슈를 좀 받으면서 오늘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선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것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 외에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도 좀 들어갔어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의 도심주택 공급 진행 TF 구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가구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NX라든가 OIM, INT라든가 이런 현대리바트 등 이렇게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장 초반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그 다음날 시가를 높게 잡고 빠진다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하더라. 하루 이틀이면은 추세가 꺾이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면세점 관련된 부분, 토니몰이라든가 JTC, 호텔신라요. 지난주 금요일에 호텔신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꾸준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글로벌 고용 지표 호조, 국제 유가 하락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1분기 어닝 시즌 관련해서 삼성전자, LG전자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리모델링 관련주, 모나미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해서 해외 여행 관련주, 대한항공 그리고 다른 등등의 관련주들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관심 가져야 될 섹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오늘 이제 관심 가져야 할 섹터는 이제 탄소 배출권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는 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EU에서의 그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내용보다 이번에 좀 수정안을 봤을 때 급격하게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초안에서는 철강이라든가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의 품목에 대해서 좀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유기화학품, 그다음에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가 되면서 총 5개의 품목이 됐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지금 품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소상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수출 기업들의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CBAM이라고 하죠. 탄소 국경세를. 이게 전면 도입 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을 앞당겨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수정안에 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6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정도 남았는데 이 3년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빠르게 이런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소 이 계획들이 더 빨리 앞당겨져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 그래서 온실가스 관련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2026년이면 아직 3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즘 기업들이 뭐 ESG 경영도 하고 이렇게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관심 가져야 할 특징주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종목을 좀 말씀드릴 때 급등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앞으로 좀 시세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리는데, 네. 이번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태양광 업체가 되겠는데, 네. 태양광 모듈도 판매를 하고 있고, 셀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인버터라든가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시스템 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양광들을 발전소를 시공을 하고 유지 보수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쪽으로 해서 에너지 전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린 산업이 고속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특히 러시아 쪽에다가 유럽 쪽이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 의존들을 지금 계속해서 낮춰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낮춰가는 그런 부분. 거기다가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에 관해서 한 7개 정도 더 설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쟁 속에서 그린 산업 쪽으로 해서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또 탄소 배출권으로 해서의 또 수혜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신재생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가 좀 흐름을 좀 보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120일선을 돌파를 했고, 또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0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와서 지금 받고 나서 최근 삼거리 5년까지에서 상승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 수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시장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주가로 봤을 때 120일선에 안착을 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600원 정도 가격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20선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22만 원 정도, 22,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32,0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강점이 있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잡아주셨고요. 지금 보니까는 현재가는 23,600원입니다. 여러분 22,000원이 손절가라고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뭐 투자 전략 같은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000에서 3,000 몇 가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집중보다는 지금은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께 유리하다,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좋다는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또 성장성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테마 종목들이 순환하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차익 실현해서 다른 걸로 또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투자에 집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채기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